중간생략 등기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부에.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봐. 원인. 원인이 될 수 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서 등기부에 1번 갑에게서 2번 병으로 기재할 때 원인 기재해야 되잖아. 그 원인을 매매로 기재해야 돼? 합의로 기재해야 돼? 합의가 무슨 등기 원인이 되냐고. 그러니까 매매로 기재해야 돼. 그래서 1번 중간생략 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될 수 없다. 맞고 2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대. 그러면 그 등기도 무효가 돼. 허가구역 내에서는 항상 무효야. 3번 3자 간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합의했고 여기서 합의했고 등기해주기 전에 갑과 을이 여기서 합의 해지했대. 그 합의 해지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해제와 합의 해지에서 보호되는 제3자 생각나나 모르겠네. 다 같이 목등기. 그러니까 새로 안 배운 사람들은 다음에 배우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등기 안 했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지했을 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아직 등기 안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합의 해지했을 때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3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 매도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됐고 4번째 3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을 양도인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있으면 양도하고 채권 양도에 통지 동그라미 쳐봐. 통지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아까 통지 그러면 없다 해버려야 돼. 이런 게. 1번이 정답이고 2번 등기 청구권. 틀린 것은 취득쇼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은 통상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맞아? 맞고 3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가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의 청구의 상대방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맞아? 그거 맞잖아.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째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되고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양도인에게, 양수인에게.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는 위에 해야 돼. 위에. 본등기,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 청구는 위에 사람에게, 양도인에게 해야지.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취득쇼가 완성된 경우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대.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 안 걸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3번 등기의 추정력. 여기 보시죠. 일반 보존 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다. 맞아 틀려? 마치 보존 등기에도 권리 존재는 추정되니까.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신축 건물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의무한 등기로 추정된다. 맞아 틀려?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 버렸잖아. 그러면 권리 변동 과정은 추정이 안 되지.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하고 된 거예요. 보존 등기에도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만
권리 변동 과정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권리 변동 과정, 여기 요걸 물어봤어. 권리 변동. 여기는 권리 존재. 3번 등기 명의자는 그 전 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없다, 틀렸잖아. 판매 기간을 제한하는 특약. 이거 봐. 판매 특약 등기가 되면 적법한 원인이 존재하는 거 추정이 되지. 그래서 판매 특약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지분 이전 등기.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되면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니까.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허보사 증명만 안 돼. 허보사 증명만. 나머지는 다 추정이 된다고. 허보사 입증시에는 깨진다. 이렇게. 물청. 옳은 것은 타인의 기망으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망, 전물청 있음 없음. 전물청은 침탈 아니야. 기망 그러면 전물청 없다 해야지. 자,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되면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지역권자 다 역반청 있어 없어요? 다시 한번 역반청 없다. 저반청 없다, 역반청 없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지. 지역권자는 지자가 두 개니까 지상권과 지역권이 헷갈리니까 지역에서 역자를 붙이자고 다. 저반청, 역반청 없다. 없다 맞네. 그러면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자,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데 원인이요 결과요. 그래서 함께 결과, 그래서 틀렸다는 거지. 원인만 제거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존재한다. 틀렸지? 관념적인 가능성이야? 객관적 개연성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꼭 들어가야 돼.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개연성. 5번 갑의 물건을 을이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자,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어 지금.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만 자신에게 유보하기로 약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물청도 따라가는 거지. 소물청만 따로 자기에게 유보시켜서 소유할 수는 없다.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혼동.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해놓은 사람이 그 가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그걸 원인으로 본등기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인으로 본등기 했다면 가등기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등기를 마쳤다면 소멸한다. 틀렸지. 갑 소유 X 토지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했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한 후에 병이 근저당권.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은 선순이야, 선순이. 근데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자 밑줄로 봐. 경매 절차. 그러면 경매 절차의 경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갑의 건물에 토지에 을이 임차권.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근데 병이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자 경매 오면 경매 개시 결정에서 저당권자 경매에서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경매에서 임차인 소유권 취득하면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 없어지지. 그러니까 지가 1순위요, 혼자요. 임차인이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선순위이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이 저당권 때문에 임차권 소멸하지 않아야 돼. 근데 저당권자 경매에서 임차인 소유권 취득했다면 지 건물에 임차권 갖고 있잖아. 그럴 필요 없지.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한다 해야지, 혼동으로. 그래서 임차권 소멸한다, 맞아, 틀려? 경매에서 그래, 경매.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경매가 아닌 매수했다면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 경매 절차에서, 봐라. 경매 절차에 비교해 놓고, 매수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돼. 선순위니까. 매수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뭔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지상권 취득해 놓고, 나중에 이 지상권에 소유권 등기했다면 없어지지만, 소유권 넘긴 게 아니고 지상권자에게 담보 목적,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은 양도담보를 해줬다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양도담보권 취득했지, 지상권은 존재해야지.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소멸해.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고 양도담보권 취득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맞다. 세 번째, 갑 소유 X 토지의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병에 저당권 취득했대. 그러면 지상권 위에 지금 이 얼른 그림을 그려야 돼. 을구에 을이 1번 지상권이 있고 거기에 1-1번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자가 소유권자 돼야도 이거 없애면 안 되지. 여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는 여기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써놓습니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갑소유 X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대.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고, 그 다음 이어서 여기다가 토지가 병이 저당권 취득했대.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해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순위니까 여기서 여기는 써놓으면 돼. 1순위는 산다. 이렇게. 그래서 5번 맞고 4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맞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소멸한다. 맞아, 틀려? 맞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소멸하다. 틀렸지? 1번이 정답인 이거 잘, 이 정도만 해놔. 그러면 혼동은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 집에 가셔서 여기 오늘 배웠던 물권 총칙은, 여러분 민법에서 오늘 배웠던 물권 총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쭉 더 보세요. 공부 안 되면 다른 거 보면 안 돼. 물권법에서는. 야, 나 소유권 받아. 하지 말어. 그냥 물권 총칙만 여러 번 보셔. 물권 총칙만 판례집 보고 여러 번 보셔. 이번 주 내내 일요일날 물권 총칙만 공부해서 정리해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다른 거 더 보지 말고 물권 총칙에 관한 내용만 판례집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완성해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성적이 쭉 향상이 돼. 아셨어요? 꼭 그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에는 물권 총칙만 공부하는 시간이다 해도 여러분들 절대 급한 게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